유럽 군사매체 제인스가 최근 한국의 KF-21 보람의 양산 체계를 두고 이례적인 표현을 꺼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양산 전환 리드 타임을 한국이 무려 30% 이상 단축했다는 평가였는데, 항공 강국들조차 쉽게 손대지 못하는 구간을 한국이 정면으로 뚫어냈다는 분석이 뒤따르며 국제 방산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곧바로 생산 라인으로 넘겨 실시간 최적화를 반복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항공 제작국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더 직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은 시제기가 처음 하늘을 나는 순간부터 양산형 1호기가 나오기까지 5년 이상을 잡는 것이 업계의 상식인데, 한국은 이 구간을 약 3년 만에 확정해버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갖춘 사례라고 표현하며,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개발 문화적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일정이 빨랐다는 차원이 아니라 품질 편차를 억제한 채 속도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의 조직력과 기술 역량이 한 단계 다른 수준에 올라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비교는 더욱 선명합니다. 일본의 차세대 FX는 2030년대 중반까지도 양산 일정이 불투명하고, 터키의 TFX 카는 여전히 구조 검증과 장비 통합 시험이 반복되며 양산 전환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제니심 역시 초기 양산 단계에서 엔진 수급 불안정과 체계 편차 논란이 이어졌는데, 한국은 이 난코스를 거의 거치지 않고 양산 체계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면서 오히려 새 기준을 제시했다는 해외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 조립 라인의 공정 통제 능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하게 최적화된 군용기 생산 체계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소재 투입, 조립, 전자장비 세팅, 검수를 묶어 관리하는 카이의 원데이 공정관리 방식은 기존 서방 선진국들의 디지털 생산 방식에 필적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비행시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위사업청의 상시 최적화 체계 역시 양산형 기체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 모든 평가가 한 장면에서 극적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KF-21 양산 1호기 실물이 공개된 순간입니다. 전투기 개발국들은 초도 양산기에서 흔히 정압률 문제나 도색 편차가 발생하지만, 보람의 첫 양산기는 해외 취재진에게 마치 시포기처럼 보인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공정 안정화가 끝난 뒤 등장한 완성형 기체에 가깝다는 평가였고, 이는 개발국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고 수준의 찬사였습니다. KF-21 양산 체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단순한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한국 특유의 민첩성과 집요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양산 준비 라인이 처음 본격 가동됐을 때 동체와 주익을 연결하는 핵심 리벳 조립 과정에서 머리카락 굵기 수준의 미세한 단차 오차가 반복 검출되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부분 국가였다면 외국 자동화 장비 업체를 다시 불러 공정 전면 재설계에 들어가면서 수년의 지연을 감수했겠지만, 한국은 정반대 길을 택했습니다. 국내 공장 자동화 기업들을 즉시 모아 리벳 조립 로봇을 국산으로 직접 개발하는 긴급 프로젝트를 가동한 겁니다.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나왔습니다. 단 8개월 만에 완성된 3D 기반 자동 리벳 조립 장비는 기존 대비 오차를 80% 이상 줄였고, 반복적인 보정 작업을 통해 단차 오차는 0.1mm대에 수렴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조립 자동화 분야에서 사실상 제로 오차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카이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기체 3분할 구조를 자동 결합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하며 양산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전히 일부 핵심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하는 유로파이터나 라팔의 생산 구조와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단기간에 양산 기술 장벽을 뛰어넘었는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기술적 돌파력은 공급망 위기에서도 그대로 발휘됐습니다. 2023년 말, 유럽의 한 부품업체 화재로 KF-21 연료 개통의 핵심 부품 납품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은 즉시 ADD 방사청 카이가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설계 재검토부터 시험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재가동해 단 4개월 만에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 속도를 두고 전투기 산업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민첩성을 한국이 현실화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더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병렬 양산 능력입니다. 카이는 공식적으로 7대 동시 조립 체계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초도 양산 직후 확보된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입니다. 일부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의 자동화 확장 계획과 설비 구조를 근거로 향후 20대 이상, 최대 24대까지 동시 병렬 조립이 가능한 구조가 이미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의 생산 라인이 해외 전문가들에게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구조 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병렬 생산 체계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직렬 공정에서는 한 번에 한 대씩 다음 공정으로 넘기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품질 편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병렬 공정은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립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키고 오차율을 최소화하며 품질 균일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F-21 양산 라인은 설계 단계부터 공정 동시화와 자동화 보정 시스템을 통합하여 부품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동화 라인은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미국 F-35의 초기 양산 단가가 약 3천억 원에 이르렀던 것과 달리 KF-21은 새로운 자동화 로봇을 대규모로 도입하고도 단가 상승 없이 체계를 고정했습니다. 초도 40대의 가격은 약 1,100억 원대이며 발주량이 100대를 넘으면 900억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은 사실상 독보적이며 라팔 타이푼 그리펜과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가격 속도 품질을 모두 잡아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KF-21 생산 라인의 디지털 자동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공정 간섭 없이 공장이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물량이 늘어나면 자동화 작업 레이어가 확장되고 물량이 줄면 곧바로 슬림화됩니다.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고도 생산 속도를 유지하고 단가는 추가 지출 없이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이 KF-21은 빠르게 만드는 전투기를 넘어 많이 만들수록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전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 양산 체계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시선도 서서히 F-35에서 보라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여러 국가들이 F-35 도입 과정에서 겪은 예산 폭증, 유지비 지옥, 부품 공급 지연이 문제로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KF-21을 현실적 대안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구조의 충격적인 차이입니다. F-35A는 현재 대당 1억 1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여기에 부가 장비 예비 엔진 정비 패키지를 포함하면 1.6억에서 2억 달러까지 치솟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KF-21은 양산 100대 기준으로 8천만에서 9천만 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갖추고 있어 F-35보다 평균적으로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들은 이 가격 격차를 두고 중견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4.5세대 고성능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격만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F-35는 유지비 급등으로 인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35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여전히 4만에서 4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현 세대 전투기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합니다. 반면 KF-21은 T-50 FA-50 분양 경험과 부품 국산화율 증가 덕분에 시간당 운용 비용을 F-35 대비 절반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는 더 높은 가성비를 우선순위에 두는 국가들이어서 KF-21을 현실적인 고성능 옵션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합니다. F-35는 미국의 수출 승인, 무장체계 제한, 정비 공급망 통제 등 정치적 제약이 따르지만 KF-21은 외국 무기 플랫폼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무장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이 민감한 외교 환경 속에서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로 KF-21을 검토하는 이유가 됩니다. UAE가 이미 대규모 협력 패키지를 부정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까지 KF-21에 관심을 표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투기 주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F-35의 글로벌 공급 능력 부족입니다. 미국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부품 공급망 붕괴와 정비 지연으로 정상적인 연간 인도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에서 2025년 미국조차 F-35 인도 목표치를 수차례 낮췄고 그 여파로 유럽, 중동 고객들도 납기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확보한 KF-21이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은 국가들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이 F-35 시대가 지나가고 중견국형 고성능 전투기의 시대가 열린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저렴한 선택지가 아니라 가격, 무장, 통합, 정치적 유연성, 납기, 유지비까지 모두 포함해 중견국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 도입 이야기가 오가는 UAE에 대한 11월 23일 영상입니다. Let me be clear. We determined that the terms for acquiring the American F-35 would compromise our sovereignty and hinder our operational security capabilities. Furthermore, China's J-20 has yet to meet our expectations due to unverified reliability issues. In this situation, the Republic of Korea's KF-21 has emerged as an extremely realistic and powerful alternative. We are closely observing the potential of the KF-21, and our senior officials are directly involved in thoroughly examining the aircraft's technology and capabilities. I can confirm that we are even engaged in concrete discussions regarding test flights. The KF-21 not only meets our demands for high performance, but also offers reasonable costs
and, crucially, flexibility in technology transfer. These are essential elements for strengthening our national defense and achieving our long-term security objectives. We are confident that the KF-21 will introduce a new paradigm to the security balance in the Middle East.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과 분석을 뒤엎고 중동의 핵심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대신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오랜 기간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던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사건으로 기록될 조짐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까다로운 정보 보안 조건과 정치적 제약 때문에 F-35 도입을 전면 포기했으며 동시에 중국의 J-20 전투기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실전 성과와 불확실한 엔진 신뢰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개발 중인 한국의 KF-21에 전격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중동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단순한 표면적 관심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 시드 모하메드 알살리 소장이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한국 전투기 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한국과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 의지를 온몸으로 드러낸 대단히 강력한 군사 외교적 시그널이자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UAE가 F-35를 포기하며 전략적 주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력했으며 KF-21 선택이 바로 이러한 독립적 외교 노선의 정점이라고 분석합니다.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즈는 UAE가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포괄적인 안보 협력 강화, 나아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펜스 뉴스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KF-21이 초기 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4.5세대를 넘어 5세대급 성능을 가졌고 향후 6세대까지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에 UAE가 크게 주목했다고 강조합니다. F-35 대비 합리적인 도입 및 유지 보수 비용은 물론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력 가능성이 UAE의 국방 산업 자립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며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UAE가 KF-21을 구매할 경우 무려 160억 달러, 하나 약 2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추산하며 그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전투기 판매를 통한 수익 규모를 넘어서는 상징적 기미를 지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기 동맹의 첫 단추이자 중동 지역 내 새로운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KF-21을 동일 플랫폼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미래에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라는 더욱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 아시아판 2025년 11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160억 달러는 UAE가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금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UAE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을 넘어 차세대 항공 기술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경우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는 수십 년간 미국과 중국이 지배해온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제3의 강자로 전격 등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에서 벗어나 K9 자주포나 천궁2 미사일 등으로 이미 증명된 K방산 돌풍에 정점을 찍으며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UAE의 최종 선택이 가져올 글로벌 군사 전략의 거대한 재편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념 설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요한 논의를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중동 북아프리카 총괄을 맡은 인물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2025년 11월 20일자는 사우디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엔진 국산화와 항공우주 기술 자립화라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에 대한 사우디의 높은 기대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이미 확고합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수입을 통해 K방산의 역량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이더스 2025년 11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천궁2의 도입 당시 한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이행 능력, 예상치를 뛰어넘는 생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무려 40%나 저렴한 유지 비용과 함께 실전과 다름없는 가상 훈련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탄도탄 요격률은 사우디 군 수뇌부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는 후문입니다.
높은 가동률과 적은 정비 소요, 그리고 한국의 신속한 사후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은 사우디가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있었기에 사우디는 이제 한국과 함께 미래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UAE와 사우디 모두에게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전략적 기술 파트너이자 미래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기존의 상식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방 강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최첨단 항공 기술의 정점, 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민국이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냉철하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는 KF-21 보람에 숨겨진 설계 철학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분석하며 한국이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필연적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군사기술연구소인 영국 랜드 연구소와 프랑스 국방기술분석기관 DGA는 KF-21의 블록 구성이 서방 강국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확장성 중심의 개방형 아키텍처 오픈 아키텍처 플랫폼이라는 점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최첨단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듯 하드웨어의 대대적인 변경 없이도 핵심 센서, 무장,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교체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의미합니다. 6세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지속적 성능 진화의 핵심 철학이 이미 KF-21의 뼈대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군사 분석지 Air and Space Forces 매거진은 최근 단독 보도를 통해 KF-21이 이미 4.5세대급 체급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들은 KF-21이 블록 3에서는 고도화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며 레이더 피탐지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블록 4에서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데이터 융합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에게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압도적인 우위로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적보다 한 수 앞선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인지 우위 Cognitive Dominance로 이어지며 6세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인 결정적 정보 우위를 한국이 선점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블록 5에서는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멀티 맨-단-맨 티밍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조종사가 유인 전투기에 탑승한 채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을 지휘하며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 전장의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통신 기술은 이러한 멀티 구현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전문가들의 경외 어린 평가는 한국이 기존 5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 등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이 기체 개발을 시작으로 엔진, 센서, 무장을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을 택한 반면 한국은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개발하는 2020년대 신형 에자일 애조 개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히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이었지만 그 결과 블록 2 무장 통합 속도를 무려 1년 반 이상 단축시키며 전체 개발 소요 일정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앞당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투기를 목표로 한 이러한 속도전과 효율성은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첨단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사 레이더, 고성능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 EOTGP, 그리고 독자적인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비티과 다영역 작전 멀티-도메인 오퍼레이션스 구현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1 등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방산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과 연간 35대에서 40대의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숙련된 산업 인프라, 그리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누구와 손잡고 이 미래 전쟁의 판을 뒤집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의 트리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UAE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고 나아가 6세대 공동 개발에 뛰어들려면 성능이나 경제성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장기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전투기는 30년, 길게는 40년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엔진 정비,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등 모든 과정에서 국가 정상급의 정치적 보증은 필수적입니다. UAE는 F-35와 J-20을 포기한 상황에서 KF-21을 성능, 가격, 운용 자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투기 국산화와 엔진 독립을 목표로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의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라는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은 UAE와 사우디가 수십조 원을 투자할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고, 이는 KF-21 도입을 현실화하며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가동 준비 단계로 이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중동과 한국의 전투기 개발 축이 완성되고,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생태계의 제3의 패권 주자로 강력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